요즘에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탁사 책임준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저도 이제 뭐 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들으면은 더 이상의 책임준공은 이제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발표도 하시고 이제 메인 플레이어가 저희가 은행에서 증권사로 바뀌었는데 또 신탁사도 같이 하다가 이제는 자산운용사와 보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에서 요즘에 신탁사 책임준공은 좀 어떤가요? 사실 어려운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뭐 대변하는 거는 아닌 것 네네. 같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 평소에 해왔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2015년 정도부터였나요? 책임준공이 진짜 시작된 지가.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엄청 활성화가 됐었죠. 사실 책임준공 상품, 신탁사의 책임준공 상품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는 장점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중견 시공사, 그러니까 뭐 100위권 미만, 200위권 요 사이의 시공사들을 이제 민간 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중간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공급도 많아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환경이 변하면서 그것들이 지금 다 도구로 돌아오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준공 상품이 조금 뭐 요즘 힘도 못 쓰고 사회적 이슈가 돼가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를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제 책임준공 상품이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개선해서 가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어요. 분명히 금투협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가이드를 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은 상황인 거고요. 명확하게는 그런 개선점이 이제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좀 변화돼서는 갈 수는 있겠다. 다만 그거를 관계자들이 또 다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제가 신문에서 봤는 거는 올해 1월달, 2월달에만 건설업체 840개가 망했다라고 뉴스에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이거는 사실 뭐 신탁 질문은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건설업이 차지하는 그 파생되는 비중들이 엄청난데 과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채와 그 다음에 뭐 책임준공 이런 것들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뭐 나라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설업체의 부채를 다 제로로 해줄게도 안 될 거고 그렇죠. 지금 이런 금리 상황 속에서 뭐 건설업체는 제로 금리에 돈을 빌려줄게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나태해지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안 될 건데 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뭐 방법이라든지 사실 저의 생각은 네. 모든 업체를 다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힘든 업체들도 있고 한데 모든 업체는 당연히 살아갈 수는 없는 거고 정말 억울한 업체들은 뭐 좀 나라에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나라에서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시공사 중에 시공사도 어쨌든 돈을 벌려고자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억울한 시공사는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는 이제 저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네, 거예요. 왜냐면 다들 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뉴스에도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업계에 있으면서 파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건설사들이 있는데 네. 하도급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도급사들이 자재 대금이 거의 한 업체당 100억에서 200억 정도 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죠. 현대건설이나 요즘 뭐 그렇죠. 롯데건설이 들고 있는 하도급사들이 100개가 넘는데 이 100억씩 100개면은 거의 뭐 1조 가까이 돈이 되는데 하도급사들이 망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건설사한테 이제 뭐 유치권을 행사하든 청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속에 있는 연쇄 반응으로 터질 것들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반에 퍼져 있잖아요. 이 네네. 건설과 부동산 개발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메이저 시공사들 몇 개가 위기설이 좀 있었죠. 뭐 어떻게 다 조금씩 풀려갔고 나라에서도 뭐 긴급 PF를 위한 수혈을 뭐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는데 결국엔 그게 이제 필요해요. 필요한 건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냥 시공사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이제 안 좋은 또 댓글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견이 아니라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게 모든 시공사를 다 이제 커버를 하기에는 한정적이다. 맞아. 한정적인 거고 그러면은 사실 시공사들도 다 이익을 위해서 이걸 했었으니 그럼 이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으나 그거는 그렇게 비중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을 것 같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대마불사라는 뭐 어쩔 수 것들이 계속 없는 나오는 부분. 얘기들이니까 뭐 이제 못 받는 쪽에서는 좀 그게 또 이제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차이평 신탁이 어떤 건가요? 이제 신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유권을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뭐 구조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이평 같은 경우는 턴키 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를 받아가지고 온전히 그냥 0부터 100까지 다 해서 다시 이제 수익을 돌려주는 개념인 거고 네. 그냥 차이평이 아닌 관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탁을 받고 뭐 여러 사업 관계자들 간에 협의된 사항에 따라서 이게 돌아가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개발이 온전히 잘 되게 관리를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분배를 해주고 이런 개념인데 물론 이게 실무상에서는 이제 또 다 좀 그러면은 짬뽕이 돼 있죠. 차이평을 할 때 아까 전에 이제 비싸게 판다라고 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럼 그것도 그냥 돈을 벌면은 네. 다 주는 건가요? 그 다 줍니다. 고객한테 뺏어가지 않고. 차이평이든 네. 관토든 그러니까 이 수익을 딱 만들면은 저희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서에 네. 그냥 금액이 나와요. 신탁 보수가 얼마다라는 게 나와요. 네. 다만 이제 조건부는 있죠. 사실 그냥 온전히 그럴 수는 없고 뭐 리스크가 기간이 있으니까. 늘어나거나 뭐 아. 아니면은 뭐 돈이 뭐 좀 더 써지거나 이러면은 추가 보수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조건부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개념이고 뭐 수익 지분을 쉐어하거나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요즘에 뭐 조합이라는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음. 신탁을 하자라고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나오죠. 저도 여의도에 걸어가 보니까 예전엔 조합장 이름이 적혀 있었으면 이제는 뭐 신탁사 이름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차이평 신탁이 되는 건가요? 뭐 그거는 좀 관련법의 차이가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기반돼 있는 법이고 그것 또한 차이평과 관리형 개념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개념으로 나눌 수는 있고 일반적으로는 차이평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관리형도 없다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니즈나 규모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 쪽도 많이 좀 보시고 계신 건가요? 요즘은 사실 신규 사업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이제 좀 보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도 뭐 쉬운 시장이 아니죠. 당연히 어려운 시장이고 뭐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조금 보람됐던 순간과 그리고 내가 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은 거의 항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직장인의 공통점 아닐까요? 한데 일단은 보람됐던 순간은 이제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완수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든 이제 완수를 했는데 정말 깔끔하고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몇 년짜리잖아요. 한 프로젝트가 이제 하면은 짧게는 뭐 2년도 하고 3년도 4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해가지고 중간에 브릿지에서도 참여를 하고
PF 일으켜가지고 뭐 착공 신고하고 뭐 설계변경 다 해요. 다 하고 막 팔고 정상까지 다 끝냈어요. 딱 그때 보면은 어떻게 이게 추진됐었지, 어떻게 약정했었지 이런 것들이 쫙 흘러가요. 마지막 이제 그 정산서를 쓸 때. 네. 그러고 나면은 좀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물론 사업이 아름답게 끝나야 되겠지만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했구나라는 네. 건데 솔직히 신탁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진 않아요. 사업의 성공 여부에. 제일 결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시행사죠. 네, 당연히 그렇죠. 시행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시공사, 시공사.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신탁사랑 금융기관은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뭐 저희도 전 제일 많이 실망을 했던 게 그냥 원금과 이자 이것만 회수되면 뭐 사업이랑 사실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금융기관들은 나는 원금만 이자만 받으면 되지. 맞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행사나 시공사보다는 음. 사업 주체라는 느낌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서 좀 뭐 나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했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잘 되게끔 어쨌든 뭐 나의 역할은 한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또 뿌듯하고 또 이제 계속 해야 되냐 싶을 때는 언제냐면은 이게 반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탁사에서도 배우는 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인데 뭐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단계부터 맘먹으면 다 배울 수 있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행사보다는 그게 또 늦고 금융 쪽도 알려면 다 알지만 그거는 대주 사이드보다도 또 늦고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느껴질 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좀, 나중에 그러면 어떤 쪽으로 저는 계속 다닐 겁니다. 계속 신탁사에 뼈를 묻겠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신탁사 직원분을 모시고 조금 오늘은 사실 뭐 취업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